이어서 저항의 직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 자, 우리 여기서 직렬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로도를 꾸미면 이렇게 전지가 있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스위치, 그 다음에 저항 두 개를 이렇게 연달아서 붙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로 이어진 걸 우리는 직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요 저항을 1번 저항, 요 저항은 2번 저항이라고 하고 전체 전압을 V라고 하겠습니다. 직렬 연결에서 저항이 어떻게든 이 회로가 직렬이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직렬 연결일 때는 모든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회로에 전류가 이렇게 I가 흐른다면 요 저항 1에 흐르는 전류도 I만큼 흐를 것이고 저항 2에 흐르는 전류도 I만큼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 1에 걸리는 전압을 1번 전압 V1, 저항 2에 걸리는 전압을 V2, 2번 저항이라고 한다면 직렬 연결에서는 이 두 개의 저항의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이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직렬 연결이라고 하면 꼭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무엇이 성립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저항 1에도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고 저항 2에도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고 이 전체에도 오음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전압과 전류 사이에 저항, 전체 저항이 있다고 하고 이걸 우리는 라지 R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요 관계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오음의 법칙은 전류는 어디에 비례하죠?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요게 바로 오음의 법칙이었죠. 저항 1에서 전류는 얼마 흐르나요? 맞습니다. I만큼 흐르죠. 이때 저항은 R1, 이때 전압은 V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저항 2번에 흐르는 전류는 I는 이때 저항은 R2, 그 다음에 전압은 V2. 그렇죠? 전체에 걸리는 건요. 전체에 흐르는 전압도 I, 이때 저항은 R, 그 다음에 이때 전압은 V. 요 세 가지 오음의 법칙이 다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해되나요? 자, 우리 여기서 약간 수학적인 방법을 좀 써가지고 얘를 바꿔봅시다. 우리는 요 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압 1번 전압과 2번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과 같다는 걸 이용하려고 요 오음의 법칙 요 식에서 전압 1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양변에 똑같은 R1, 똑같은 R1을 곱하면 관계없죠? 그래서 얘는 약분되고 따라서 V1은 I 곱하기 R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V2는 I 곱하기 R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I는 잘못했죠. 이것도 표현하면 V는 I 곱하기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요식과 요식과 요거 V1을 여기에 대입하고 V2는 여기에 대입하고
V는 요 V에 대입하는 겁니다. 얘를 그대로 여기 대입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 곱하기 R1 더하기 I 곱하기 R2는 I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왠지 얘를 이렇게 다 지워주고 싶죠?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전체 저항 R이라고 하는 게 여기 쓰지 말고 여기 쓰겠습니다. 전체 저항 R이라고 하는 건 저항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좋아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 요 ohm의 법칙 썼습니다. ohm의 법칙과 전류가 일정한 사실과 요 세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이 저항을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더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세 개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면 그냥 요 뒤에 똑같이 더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죠. 자, 우린 이거를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보면 어떻죠? 저항이 여기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전체 전압은 6V죠. 맞나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이 문제를 각각의 ohm의 법칙 성립할 겁니다. 즉, 요 상황에서도 ohm의 법칙 성립하고, 요 상황에서도 ohm의 법칙 성립하고, 요 상황에서도 ohm의 법칙 성립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아야 되는데 전류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전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체 전류 I를 구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전체 전류 I를 구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쵸? 전체 저항 R만 알면은 전체 전압 나와 있고 전체 저항 구할 수 있으니까 요 전체 전류 I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옴, 2옴, 3옴이니까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1옴 더하기 2옴 더하기 3옴 이렇게 해서 전체 저항이 6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까지 하면 우리 다 한 겁니다. 뭐가 성립한다고요? ohm의 법칙. ohm의 법칙 성립하니까 전류는 뭐에 비례?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하죠. 저항 얼마입니까? 바로 6. 전체 전압 얼마예요? 6V.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그렇죠. 1 암페어입니다. 단위는 암페어죠. 즉 전체 전류가 뭐라는 것이죠? 1암페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도 1암페어, 여기 흐르는 전류도 1암페어, 여기 흐르는 전류도 1암페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번엔 요 각각에 걸리는 전압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에 걸린 전압. 자, 해볼까요? ohm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죠. 이 첫 번째 가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1A입니다. 저항은 얼마죠? 1옴이죠. 전압 이때 1번 가에 흐르는 전압. 여기서 우리는 1V가 가에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2번 나에 대한 것도 해볼게요. 전체 전류는 1A고 저항은 2옴이죠. 이때 걸린 전압은 이겁니다. 따라서 전압은 2V가 나오겠죠. 이해되나요?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전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1A일 거겠죠? 여기서도 1A는 3옴분의 V3, 즉 세 번째 전압은 3V가 될 겁니다.
그래서 1V, 2V, 3V에서 전체 6V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인가요? 맞죠? 1번입니다. 뭐냐?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2A가 아니고 1A입니다. 그쵸? 여기는 2V 걸리는 거 맞고 전류의 세기는 진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고 전체 전압의 합은 각각의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고 1대 2대 3인 거 확인했죠? 이렇게 저항을 진결 연결하게 되면 저항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고 오hm 법칙 성립된다는 거 알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